정말요. 요즘은 택배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이런 말이 진짜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분, 1초를 쪼개서 사시는, 생활하시는 그 택배 기사님들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주변의 택배 기사님들 보면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 분주함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 8일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남성이 이 차로 다가가더니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허허.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사라졌는데 네. 바로 현금 22만 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열흘 뒤 또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 남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택배 차량의 문을 열고 이번엔 현금 2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아니 근데 일단 죄질도 나쁘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택배 차량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무슨 도구를 이용해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택배 기사님들 보면 얼마나 바쁘세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시고요. 맞아요. 물건 내리고 싣고 그리고 또 배달하시고 하면서 정말 바쁘세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바쁘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릴 때 차 문을 주로 안 잠그십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내려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물건 내려야 되고 그러한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짐을 상하차 할 때 차문을 안 잠그는 거나 차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택배 배달하시고 이제 뭐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현금이 많다는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2만 원이면요. 이분들 한 건 배달하고 몇백 원 본인 가져가요. 한 700원인가 네. 버신다면서요.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22만 원을 벌려면 하루 다 해도 안 돼요. 맞아요. 본인이 가져가는 네. 돈은. 그거 본인이 다 변상해야 되잖아요. 지금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네.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고 힘들게 저렇게 아침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엘리베이터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네. 저런 행동을 했다 하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저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는 저런 행동을 한 맞아요. 사람들은 더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맞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그 피해를 당하신 택배 기사님들은 정말 다리 힘쭉 빠지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계세요? 예, 이 택배 기사님들은 사실 내가 짐을 옮기러 갔을 때 누가 내 차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맞아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네. 이런 일을 또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세상에 했습니다. 정말로 최진문 교수님 말씀처럼 어렵게 사시는 분들 등쳐먹는 사람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잡았을까요? 이 용의자 30대 김모 씨가 이달 초에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8만 원 도난 피해를 당한 택배기사분이 이 김 씨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 신고한 택배기사분에 따르면 반대편 인도에서 이 용의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아하. 차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도 계속 맴돌면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하. 최단비 변호사님, 이 몹쓸 짓을 한 사람 잡았으니까 뭐 피해도 다시 변상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건이 정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누군지는 알았어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전과가 없고 사실은 절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피해자들에겐 큰 금액이지만 구속까지 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서 일단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사를 받아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려난 뒤에 종적을 감춰버렸고요. 문제는 종적을 감췄으니까 그럼 이 사람을 이제 소환 조사를 못하는 게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 또 다른 선량하신 택배 기사님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에 신고를 했던 택배 기사님들이 불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원을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혹시 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박성배 변호사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찰의 대응은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절도 범행이 발생했을 때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낮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돼 왔었고 비어있는 택배 차량만 노리는 범행 수법 자체가 특이하고 교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좀 더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잠적했단 말이에요, 최명규 원장님. 그럼 어디선가, 물론 이 몹쓸 짓을 했던 그 아파트는 아마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어디선가 분명히 택배 차량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틀림없이 그러고 있죠. 택배 기사님도 제가 이제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진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불안함은 아침에 진짜 불안하시대요. 이 많은 물건을 갖다 딱 이제 할당받는 순간 이거를 오늘 안에 전부 내가 다 해낼 수 있을까 엄청 불안하고요. 그래서 오후 2, 3시쯤 되게 되면은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떨린다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갈까 불안해야 되지요. 그런 다음에 차를 빼달라고 할까 또 엄청 불안해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문을 열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차를 빼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문이 열려져 있어야지 파킹을 갖다 뉴트럴로 바꾸고 중립으로 바꾸고 옮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누가 와서 해를 끼칠까도 엄청 두려워해야 되는 맞아요. 거고요. 차를 진짜 부시거나 아니면 차 유리창으로 깨기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사회 안전망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대한 대책도 좀 마련돼야 돼요, 차제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운전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택배하시는 우리 분들이 현금은 직접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에 놓지 마시고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든 어디 배달하시면 좀 불편하시다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차 이제 외부에는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메라를 외부에 설치해서 옆에 차와 부딪히는 걸 방지하는 그런 카메라 설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 설치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돈이 네. 좀 들어가더라도 그 탑차라고 뒤에 이제 덮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카메라 설치하면 문을 여는 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네. 몰래 문을 열거나 들어가거나 그러네요.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런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그게 있으면 어쨌든 그러네요. 절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좀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비용은 택배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저분들한테 부담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보시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반드시 이 사람 잡아주시길 경찰분들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